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요, 서울의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주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자양 4동 신속통합 추진구역을 방문했었고, 바로 어제는 신당 9구역을 방문해서 이런 지역들을 재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속도를 내겠다라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향후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재개발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세훈 시장 주택 공급 이제는 속도전이다, 정비 사업 기간 5.5년 줄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택 공급, 정비 사업의 이런 규제들을 철폐해서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속도를 높이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신당 9구역이 재개발이 불가능했었던 지역인데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게끔 바꿔줬냐, 규제가 완화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울시가 주택 입주 시기를 평균 5.6개월 앞당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재개발 진행 절차를 보면 하나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병행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비구역 지정이 2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를 2년 안에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추진위와 조합 설립이 3년 걸리던 거를 1년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이 8년 6개월 걸리던 거를 6년으로 줄이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총 한 이제 5년 6개월 정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기존에 후보지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추진이 조합 설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거를 나눴습니다. 공공이 진행하는 것들은 공공이 진행하는 대로 가고 주민분들, 소유자분들이 진행하는 것들은 병행해서 진행한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후보지가 선정되고 신통계획하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은 공공이 기존에 서울시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민이 할 수 있는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설립 인가 준비는 정비구역 지정이 된 이유가 아니라 신통계획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바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된 시점에서 바로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축하겠다는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것처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병행해서 최대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오세훈 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발표를 한 것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규제를 철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당 9구역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서울시 규제 철폐한 3호에서 높이 규제 지역의 공공기여를 완화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신당 9구역이 그거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기여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용적률이 기존의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으로 상향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50%가 늘어나거든요. 그 늘어난 50%의 20%를 공공의무 비율로 해서 최종 한 10%는 기본적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이 있어서 있는 지역들은 250%까지 용적률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최대 쓸 수 있는 게 용적률이 220%까지밖에 안 돼.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는 공공기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 그런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2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적용된 사례를 보면 20%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사용하는 그 용적률만큼의 20%만 공공기여를 해라라는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신당 9구역에 적용된다라는 내용을 현장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남산 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로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서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돼 왔었는데요. 고도 제한이라는 규제에 막혀서 20년 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고도지구의 최고 높이 기준을 45m까지 완화했기 때문에 315세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500세대까지 세대수를 늘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자기가 규제 완화를 했고, 특히 이런 지역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재개발 사업이 안 돼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벗어났었던 지역들도
서울시의 이러한 그런 추세, 이러한 그 정책 방향들을 살펴보면 정비 사업이 안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그런 지역들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정비 사업이 가능하게끔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이 규제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지역들이 동우암 뭐 1, 2, 3 구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태원 1구역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해방촌이 위치하고 있는 용산동 1가 3가 뭐 남산 1구역, 3구역, 4구역 이런 지역들이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들을 볼 수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구도 제한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개발이 좀 지지부진했었던 지역들이 뭐 동호암 1구역, 3구역 그리고 이태원 1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지역이 이 해방촌 일대가 되겠습니다. 동호암하고 해방촌, 이태원동은요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장점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특히 동호암 3구역은 남쪽으로 민족공원을 바라본다는 점, 그리고 이태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해방촌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추진 현황을 보면요, 이 지도에 표시된 구역으로 나눠서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 1구역하고 용산 3구역 그리고 남산 1구역이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남산 2구역하고 남산 3구역이 최근에 구역계가 나와서 동의서 진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용산 1구역이 동의율 77%를 넘어서 조합 설립 요건까지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산 1구역하고 용산 3구역이 한 동의율 60% 정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되는 구역들이 남산 3구역이 얼마 전에 구역계가 나와서 이제 동의서를 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촌 일대의 빌라 물건들을 좀 살펴보면요, 동의율이 가장 높은 용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리고 동의율이 조금 높은 남산 1구역도 매물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용산 3구역도 보시는 것처럼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동의를 하겠지만 용산이라는 지역은 특히 동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진입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물건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의 물건에 대한 가격들도 사실 굉장히 비싸게 고가로 형성이 되거든요. 남산 1구역에 있는 이 물건도 보시면 25년 정도 된 이런 3룸의 빌라가 12억 정도 한다는 고가의 매물로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이 지역의 물건이, 이 지역에서 이 정도 되는 물건이 12억 정도 가는 지역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의서를 걷고 재개발 동의율이 올라가고 그럼 이 지역도 재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하나하나의 가격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설마 예전에 이 가격이었나 할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신축 빌라의 그 매가들도 동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분양하시는 이제 건축주들이 금액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역계가 나와서 동의율이 올라간 지역들을 투자하시는 것보다 이제 막 구역계가 접수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남산 3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지역들은 한 4억 정도 이상 있어야 되는데 남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제외하는 물건들이 한 3억 5천에서 3억 7, 8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시작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어서 이 지역에 한번 관심을 갖고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동 2가 남산 3구역의 구역계가 7월 초에 나왔거든요. 이 구역계가 나올 때 구청하고 주민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한 2달 정도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어렵게 구역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계는 구청하고 협의된 구역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구역에서 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최근에 좀 핫한 이제 신흥시장인 그 상권이고요. 그리고 교회, 성당은 제외하고 구역계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산 3구역의 노후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구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43,000제곱미터로 약 한 13,000평 정도 되고요. 기존 주택수는 한 378호 정도 되는데 실소유주는 한 450에서 4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노후도는 83%로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3,000제곱미터 정도 되면 일반적인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 한 1000에서 11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이긴 한데, 이 일대가 고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고도 제한을 걸려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700에서 750세대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50세대 정도 되는 소유주, 그리고 한 700에서 750세대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사업성을 보이고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남산 민족공원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구역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도 제한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재개발이 어려웠었던 지역들이 이제 고도 제한이 풀리고 이 서울시에서 이런 지역들을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해 주면서 동암 3구역이나 이태원 1구역, 그리고 이제 해방촌 일대도 재개발에 대한 열망들, 그런 주민들의 의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활발하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재개발 안 된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이런 지역들을 서울시에서 그냥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런 지역들이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라면 더더욱 서울시는 이런 지역들을 정비 사업을 통해서 뭔가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꾸며나가기 위해 노력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용적 이양제라는 새로운 제도들도 새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용적 이양제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쓰지 못하는 용적률을 좀 더 필요한 지역,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팔 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들, 규제로 인해서 도심이 노후화가 되는 지역들을 어떻게든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관심받지 못했던 지역을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남산 3구역 한번 살펴보시고요. 남산 3구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